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애틀의 경제산업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서 2006년 미국 워싱턴 대학 방문학자로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시애틀에 살면서 시애틀의 경제 및 관광산업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시애틀은 미국에서도 리치시티인 부자 도시로 유명하고 살기도 좋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시애틀의 주요 경제구조, 산업구조, 또 주요 관광산업, 우리나라에서 참고로 해서 본받아야 할 점, 즉 타산지석의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했는 대학은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시애틀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문이고 아주 학조가 아름답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애틀에는 유명한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본사가 있어서 아주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정을 제가 한번 그 당시에 있으면서 찍었는 사진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애틀의 도시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의 설은 노아 실스, 인디안 추장의 이름입니다. 노아 실스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로컬 스콜밋이 원주민의 추장. 그래서 이 도시의 창설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노아 실스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시애틀, 미국 사람들 영어 발음은 시애틀을 시애틀이라고 합니다. 시애틀, TT를 약하게 이야기하죠. 시애틀은 그의 이름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도시는 이전에는 덤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852년 후반부터 시애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애틀은 이 최상위 서북부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는 이제 캐나다죠. 밴쿠버, 위에는 밴쿠버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 서북부 최상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문학자로서 교환교수로서 있으면서 추억에 남는 것은 워싱턴에서 오레곤주를 거쳐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LA하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 물론 샌프란시스코가 중간에 있습니다만, 해서 네바다주,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와이오밍주, 이래 해서 옐로스톤으로 해서 다시 시애틀로 귀가했는 이 한 달 여정을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달 동안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 추억이 상당히 새롭고 좋은 추억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워싱턴주는 미국의 서북부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죠? 남한 면적은 99,538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는 22만 3,170km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주 알래스카주가 가장 크지만 151만 9,000km로서 우리나라 반도 전체의 약 7배. 이 텍사스주가 여기에 있는데 텍사스주가 한반도 전체의 한계주가 남북한 합했는 한반도 전체의 3배에 달합니다. 69만 1,201제곱미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도시별로 특산품을 적어 놨는데 이 워싱턴주는 쌤은 연어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 해서
또 이 지도에서도 연어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알을 품기 위한 계절이 되면은 시애틀 근방으로 하천으로 막 이렇게 많은 연어가 올라와 와서 저도 낚시도 해보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2050에서 2050 미국도 메가 리전 대도시권, 광역 경제권 지역권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MB 정부에서 광역 경제권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뭐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체 50개 주가 되다 보니까 이 서북부 쪽에는 캐스케이디아 이래 하고 이거는 이제 북캘리포니아주, 서던 캘리포니아, 남캘리포니아 이래 해서 노스 이스트 뭐 이런 그레이트 레이커스 이렇게 해서 큰 지역별로 이렇게 광역 경제권별로 11개 메가 리전 중심으로 묶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의 광역경제권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장 삼각주, 베이징과 텐진을 중심으로 한 징진지, 그 다음에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주장 삼각주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를 또 발전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경제권, 그 다음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고, 여기에서는 서남권,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강력경제권별로 발전시키는 측면도 필요했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애틀이라고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 발음은 T자 발음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애틀을 시애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애틀의 주요 경제 지표와 산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의 최대 도시다. 51년 데이비드 데니가 처음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 19세기 말에는 골드러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죠? 금을 캐로 가기 위해서 서부로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그 한 도시가 시애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북서부 지역의 목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선소로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근방에도 산에는 아주 높은 이런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목재 산업이 발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보잉사가. 공장이 시애틀 근교에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또 아마존 본사, 스타벅스의 본사가 있어가지고 아주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만 있어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1990년대 록을 비주류에서 주류 자리로 끌어올린 그룹 너바나의 리더 커트 고베인, 전설적인 흑인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시애틀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쿵우스타로 유명한 브루스리 이소령이가 워싱턴 대학 철학과 출신이죠. 그죠? 여기에서 성장해서 아주 쿵우스타로 해서 세계적인 배우로 성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주의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싱턴 주는 인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외국에서 이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타 지역에서도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보면은 2005년에 625만 명인데 2020년에는 770만 명, 2015년에는 717만 명이었습니다. 대구는 금년 2020년 기준으로 241만 8천 명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는 770만인데 시애틀 시는
2005년에 57만 3천 명, 2019년에 72만 지금 한 4,300명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시애틀시가 포함된 킹카운티가 있습니다. 시애틀시를 포함한 인근 39개 도시를 묶어서 카운티라고 하는데 그걸 킹카운티라고 하는데 킹카운티의 인구는 약 205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의 2019년 인구에 대해서 이래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이래 쭉 계속 이렇게 2019년까지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 72만 4,300명이다. 그래서 또 살기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 이민자 수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주에서 가장 큰 시입니다. 그 시애틀 시고, 그 다음에 스포카네, 타코마, 밴쿠버, 벨뷰, 켄트, 에버렛에 보잉사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에서 사용하고 있는 탑 10개 비영어 언어는 스페인어가 7.8%로 상당히 많습니다. 스페니시가 많고, 그 다음에 차이니즈, 본토와 대만을 합쳐서 1.19, 그 다음에 베트남이 0.94, 타가로그어는 이건 필리핀어입니다. 0.84, 우리나라는 0.83, 러시아가 0.89, 독일이 0.5, 일본이 0.3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스페니시, 그 다음에 중국인, 본토와 대만인을 포함한 사람들. 그래서 차이니즈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니즈 거리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필리핀, 한국 이런 순으로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별 인구는 당연히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 뉴욕주 순으로 많은데 이건 2015년 인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최근 자료를 한번 업데이팅을 시켜봤습니다. 2020년 자료. 당연히 캘리포니아주,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일리노이주 순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13위로 인구수가 많습니다. 2020년 인구는 77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시티의 인구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쭉 되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해 왔습니다. 2019년엔 72만 4,300만 명입니다. 이게 이제 시애틀의 다운타운입니다. 가장 큰 빌딩 들어있는 중심지입니다. 다운타운이고, 요 바로 앞에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기 위해서 이 가에는 아주 그 관광객들의 연중무휴로 이쪽에 이렇게 많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킹카운티, 시애틀이 포함된 39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애틀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시가 이렇게 다다다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그 39개를 묶는 걸 카운티라고 합니다. 카운티, 킹카운티. 킹카운티 인구가 2019년 인구로 보면은 225만 2,782명. 그래서 대구 인구보다 약간 더 적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행정구역은 다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은 주가 있고 카운티, 그 다음에 시, 타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개 주의 약 카운티가 3,034개, 시가 19,429개의 시티가 있습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에는 39개의 카운티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개인 소득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워싱턴 주의 총 개인 소득은 2004년에는 2,172억 4천만 달러, 2017년은 5,10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인당 개인 소득, 1인당 개인 소득을 해보니까 미국 전체 2004년에는 33,00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주는 35,017달러로 더 높습니다. 그죠?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서 워싱턴주는 소득이 더 높다. 또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2017년 1인당 명목 GDP는 65,454만 달러.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당해년 명목시장 가격입니다. 당해년도 가격. 요거는 이제 2013년에서 15년까지 그 우리나라는 27,214달러였는데 미국은 그 당시 2015년에 55,837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자료를 내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2019년까지 보면은 2019년 최근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1,838달러입니다. 이것도 당해년 가격, 명목시장 GDP입니다. 1인당. 그 미국은 65,281달러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4만 달러, 캐나다 46,000달러, 프랑스는 4만 달러, 독일은 46,000달러, 이탈리아 33,190달러, 그리고 영국도 4만 달러, 42,300달러로 해서 다 4만 달러가 G7은 높은데 이탈리아가 재정 위기를 덩어리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1인당 GDP도 33,190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GDP 국가별 순위 2014년에도 가장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카타르, 리텐슈타인, 스위스, 모나코, 덴마크 이런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자료 1인당 GDP 요거는 2018년 기준이네요. 그래 보니까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마카오,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미국, 덴마크 이런 순입니다. 그죠? 미국이 전 세계 1인당 GDP가 한 9위 정도로 높고 한국은 28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33,390달러. 이탈리아가 34,000 약간 더 높습니다. 일본은 한 약 4만 달러, 39,000달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를 내가 한번 정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1인당 GDP는 62,868달러로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킹 카운티의 그 산업 구조. 여기 적어 놨습니다만 비농업 임금입니다. 비농업 임금 및 노동자 수입니다. 킹 카운티에 있어서 웨이지 앤드 셀러리 노동자 수입니다. 그래서 2004년 기준으로 봐더라도 항공 제품하고 항공 부품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37,300명. 그 다음에 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왜 그러냐?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평균 월 고용자 수와 총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 건데 총임금인 경우에 이것도 보면은 total wages, 총임금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산업이 정보업, 그죠? 13.43%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 13.2%, 그 다음에 제조업이 11.6%, 그 다음에 금융보험 부동산이 8.61%, 그 다음에 전문가 및 기술 서비스가 9.31%, 헬스케어 사회지원사업이 8.29% 이렇게 비중이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있어서 10개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 어디서 워싱턴 주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2004년도인 경우에 일본, 캐나다, 중국, 본토, 한국, 대만, 프랑스 순으로 수출입 거래가 있다. 가장 많은 거래를 하는 나라는 외국으로 봤을 때는 일본하고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 본토다. 우리나라는 네 번째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의 산업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은 서비스 산업은 워싱턴주의 고용과 GRDP의 대략 5분의 4를 차지한다. 특히 이제 대도시인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애틀에는 고급 백화점인 노드스트롬, 커피, 스타벅스, 알래스카 항공, 아마존, 보잉사 공장 등이 본사가 있습니다. 물론 보잉사는 본사는 시카고에 있지만은 비행기를 만드는 공장은 시애틀 인근에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의 주도는 올림피아입니다. 정부 활동의 중심지고 또 미국 육군과 미국 공군을 합친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가 시애틀 밑에 타코마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와 있는 미군 부대 본부가 여기 거의 타코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대구에 있는 미군 부대 병사가 우리나라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여성이 타코마에 가서 살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미군 병사하고 결혼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어렵게 살았습니다만은 이민 초기에는 제가 지금은 그 가정에도 한번 방문해 보니까 다들 잘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세, 3세들이 살고 있는데 다들 잘 살고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워싱턴주는 항공기와 우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왜냐? 보잉사 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물론 본점은 시카고에 있지만 왜 워싱턴 시애틀 인근에서 비행기 공장이 설립되게 되었는가? 제가 한번 알아보니 옛날에 처음에 비행기가 개발될 때 물 위에서 비행기가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애틀 근방에는 호수, 레이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띄우고 내리고 하는 데는 최적지가 바로 시애틀 인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버렛에 지금도 공장이 있다 하는 그런 설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비행기가 물 위에서 뜨고 내렸다. 그래서 시애틀 주변에 레이크, 호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아주 그 산에 우거진 나무가 많아서 그 종이업과 잉업 제품도 크게 발전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어가지고 컴퓨터와 전자제품들이 또 산업들이 또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 본사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저도 옛날 영화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 영화를 봤었죠. 아주 잘 만드는 영화인데 시애틀 하면은 생각하는 하나의 영화입니다. 하여튼 뭐 주요 기업 본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 보잉 공장, 그래서 보잉사 본사는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 아마존닷컴, 워싱턴 뮤추럴, 금융회사, 노스트롬, 고급 백화점, 코스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2개가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2개가 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 발음하는 걸 보면은 코스트코 T자 이걸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물론 코스트코 이래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코스코 T를 아주 약하게 거의 안 들리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영어식 발음을 빨리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되죠. 컴퓨터가 T자 발음을 아주 그냥 R자 비슷하게 그래 발음하죠. 약하게 컴퓨터라고 발음하고 이것도 코스코 T자 발음을 크게 약하게 발음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시가총액 1위는 애플, 2위는 사우디 아람코
국영석유 회사입니다. 2위는.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 4위가 아마존, 5위가 구글, 6위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 총액 최상위 기업은. 하여튼 시애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스타벅스, 아마존 이런 거대 기업의 본사가 있으니까 경제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주요 도시 중에서도 리치 시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애틀 경제의 회복 요인은 뭔가? 인구의 자연 증가 및 유입 인구, 이민 인구 내지 유입 인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즉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고 LA,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북상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사, 스타벅스 본사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IT하고 바이오 산업, 항공 우주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근방을 위시한 주요 관광 산업을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애틀의 명소 중에서 스타벅스 커피가 있습니다. 그죠? 본사가 있는데, 여기가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요 바로 앞에는 태평양 바다입니다. 바다가 있어가지고 아주 1년 내내 연중무휴로 관광객들이 붐비는 장소입니다. 요 조그만 도시가 스타벅스. 여기 가서 저도 한번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만, 이건 옛날 사진이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1971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 12,00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고, 스타벅스는 세계 어느 곳이나 똑같은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 거기서 스타벅스 로스터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볶아내는 원두를 각국 체인점에 항공 배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사이즈와 조리 방법을 세분화하고 시나몬과 밀크, 바닐라, 초콜릿 가루 등을 기호대로 넣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인기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애틀의 커피 문화가 발달한 것은 기후 때문이었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서 3월달까지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구전 날씨가 사람들로 하여금 커피를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애틀의 단점은 뭐냐? 11월에서 3월달까지 보슬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워싱턴 대학 개공 교수로 있을 때 대학 교수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방문학자, 교황 교수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산에. 레니어 마운틴이라든가 이 시애틀 근교에 또 등산으로 잘하는 교수가 계셔가지고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 하여튼 보슬비가 많이 오니까 날씨가 우중충하단 말이죠. 그럼 잘못하면 뭡니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단점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좀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봐도 괜찮았습니다. 겨울도. 그러나 미국인들이 은퇴 후에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또한 시애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명에 1명꼴로 보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보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산업 시대에서 현대사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차가 없다가 자동차를 사고 또 고급 자동차를 사고 좀 더 잘 살게 되면은 요트나 보트를 사게 되는 것이죠. 요트나 보트. 이걸 해서 바다를 다니면서 또 휴식을 취하는. 그래서 최선진국들 나라에 가보면은 이 항구에 보트가 많습니다. 요트나. 제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도 내가 차를 몰고 가봤는데 캐나다하고 미국 항만을 비교해 보면은 캐나다에는 요트나 이런 게 좀 적습니다. 그러나 시애틀이나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보트가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의 파이크 프레이스 마켓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파머스 마켓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주 스타벅스 1호점 건너편에 있는 이 시장인데 연중무휴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1907년에 농수산물 거래 시장으로 출발한 파이커 플레이스 마켓은 항구 도시 시애틀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가 있다. 생선과 해산물을 파는 점포가 많고 과일과 야채, 공예품을 파는 상점들도 있고, 이 생선 가게가 베스트셀러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서 나왔는데 벌떡이는 물고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 책도 베스트셀러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뭐냐면은 이 생선 가게가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주 신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고객이 어떤 생선을 선택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던져줍니다. 던져주면 즐겁게 받아요. 이런 식으로. 받고 해서 포장해서 주고, 이게 이제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도 많이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즐겁게 일을 하니까 물건도 많이 팔리고, 이것을 이제 경제학자, 경영학자가 응용을 해서 책을 쓰는 게 벌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저렇게 즐겁게 일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신나는 기업 문화가 이룩되고 있다. 이걸 기업 경영에도 응용해서 할 수가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책이 나왔는데, 하여튼 시애틀의 중심, 최중심과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데 있는 시애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떡이는 물고기처럼 가는 책이 몇 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태로운 업무와 삶에 지친 직장인들과 침체된 분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죠? 즐겁게 일을 하고 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게 해낼 수가 있다. 기업의 신바람 경영이라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나를 만들어주기, 그 자리에 있기, 그날의 마음가짐 선택하기, 놀이, 이런 철학이 있다. 또 두 번째 시리즈, 벌떡이는 물고기처럼 그 후 이야기라 하는 책도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피시 철학이 현실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으로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한 기업들의 재미있는 성공 사례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벌떡이는 물고기 시리즈 3 비실 팀 구출하기라고 하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페이스 리더 타워입니다. 이게 이제 1962년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만드는 게 이 스페이스 리더인데, 여기에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시애틀 시내가 태평양 바다하고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올라가서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이는 184m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망대가 있으니까, 또 아래쪽 바늘 부분은 회전식 레스토랑으로 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이런 스타일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애틀 시내 전체를 조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니어 산 국립공원, 내셔널 파크. 저도 여기 몇 번 갔었습니다만 이 나이트 한번 보십시오. 수백 년 된 나이트입니다. 연도별로 주요 사건을 정리해서 이렇게 붙여놨는 건데, 제가 이때 사진이 아마 2005년도의 사진입니다. 2005년.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젊었는데 지금은 많이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레니어 산입니다. 4,394m. 시애틀에서 남동쪽으로 170km에 위치를 하고 틀에 수많은 등산 코스, 트레일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여러 번 이렇게 가봤습니다. 여기에 등산 코스에 여러 교환 교수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노스 캐스케이저 국립공원도 있고 스노클미 폭포공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관광지가, 또 올림픽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올림픽 국립공원. 그 다음에 등산, 낚시, 연어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싱턴 프론트 피어의 부두의 페리오 유람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요트라든가 이런 게 많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이게 이제 워싱턴 이게 아마 제가 스페이스 니들 전망대에 올라가서 찍었는 사진입니다. 제가 다 찍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그래 태평양 바다가 보이죠. 여기 이제 컨테이너 해물 항구 기지가 있고 그죠? 앞에 이렇게 딱 보입니다. 스페이스 니들이 이게 이제 중심 타운이고 이렇게 되고 있죠. 태평양 앞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죠. 이게 이제 피어 부두에 워싱턴 피어 부두에도 식당도 많고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근방에 이렇게 가면서 배를 타고 뭐 가까운데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연중무휴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프로 야구 팀 구경을 저도 그때 한번 가봤습니다. 2006년 7월 4일이네 보니까 시애틀 마리너스의 야구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 경구에 이 당시에 시애틀 팀의 유명한 선수는 일본의 그 이치로 선수가 유명한 선수로 있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직 크게 많이 진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추신수도 많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박찬호, 추신수 같은 유명한 선수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가 보니까는 뭐 시작하기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입장할 수 있는데 고객들이 이 밑에 이게 이제 잔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밑에까지 내려가서 그래 한번 보고 다시 올라와서 이것을 앉아가지고 프로야구를 구경할 수 있는 팬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이 경기장이 이제 세페코 필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장이고 이게 이제 야구 경기하는 장면이고 이 안에서는 주로 음료수나 햄버거나 이런 것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술은 먹을 수가 없고 들어갈 때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방 검사를 다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야구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유니온 레이커와 빌 게이츠 하우스. 이게 이제 빌 게이츠의 한때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 물론 지금은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마존에, 물론 시애틀에 본사가 있습니다만은 제프 베조스가 세계 1위의 부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프 베조스와 빌 게이츠가 뭐 근래에 와서 다 부인하고 헤어졌는 거 그것도 또 두 사람이 비슷하고 지금 현재 제프 베조스가 부인한테 40%를 줘도 자기가 세계 최고의 갑부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아주 부자인데 하여튼 이 빌 게이츠 집이 여기인데 육지로 차로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요 보트를 타고 이 유니온 레이크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사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선탠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세계 최고의 갑부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들은 항상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성조기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유니온 레이크에 들어가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시애틀에 근교에 배를 타고 한 $20나 $30 정도 주면은 한 1시간 반 내지 이래 유니온 레이크를 보면서 빌 게이츠 집 이렇게 구경을 하고 쭉 돌고 한번 돌고 또 반대편에도 또 유명한 이러한 기업 대표의 집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대표의 집에는 이렇게 성조기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레이크에서 워싱턴 레이크로 이동하는 관광 코스가 배 유람선이 있다. 그것도 한번 타보면은 빌 게이츠 집을 볼 수가 있고 해서 좋은 관광 상품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 게이츠 집을 좀 더 자세하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빌 게이츠의 집은 워싱턴 레이크, 그죠? 미디나의 워싱턴 레이크의 동쪽 해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집은 제임스 커틀러에 의해서 디자인되었고 대략 66,000 평방 스퀘어 피트다. 66,000 제곱미터란 말이죠. 이렇게 넓습니다. 집이.
약 21,800평입니다. 66,000평방미터는 21,800평인데 침실이 7개, 목욕탕 24개, 6개의 식당, 6개의 벽난로, 수영장, 극장, 도서관, 식당, 접대실, 회의실, 집무실, 5개 운동시설, 실내 체육관들, 보트와 노천, 온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기하면 저 정도 돈이 많으니까 그래 살아도 뭐 상관이 없겠고, 또 우리 잘 알다시피 뭐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빌 게이츠는 또 미국에서 기부 왕들입니다.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습니다. 그 집 뒤편 쪽에 이렇게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제가 그 방문자 센터에 가보았는데 완전히 그 연구소 같습니다. 건물 자체가 4, 5층짜리 건물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 한 4만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물이 띄엄띄엄 있으면서 아주 그 연구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제가 미국의 시애틀에 살면서 주말에는 가끔 가다가 등산을 다녔습니다. 트레일 코스를. 밑에 이거는 이제 레이크 서비스 트레일 헤드라고 써놨네요. 트레일 헤드라고 써놨는데 이제 이렇게 안내도를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한번 등산 가면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날씨가 좋았어요. 날씨가 이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해가지고 눈이 와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눈이 많았다. 그래서 빨리 내려와서 괜찮았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눈이 오기 때문에 일찍 내려왔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고로 제가 뉴욕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뭐 LA나 뭐 라스베가스나 모든 그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를 차를 몰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만은 뉴욕에 가시면 꼭 볼 거는 이제 뮤지컬을 한번 보는 게 난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장에 밀집되어 있고 하루 저녁에 약 20여 편의 그 당시에 뮤지컬을 상영을 했습니다. 주로 저녁 7시, 8시에 상영하는 게 많고 또 지하철 밤 1시까지 운행을 해서 야간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참고할 만한 가치. 이게 이제 6월 20일 날 봤네요, 제가. 2006년. 이게 이제 극장 내부입니다. 내가 찍었는 건데, 극장 내부에. 제가 느낀 점은 뭐냐. 이때 제가 봤는 게 미녀와 야수입니다. 미녀와 야수를 봤는데, 무대 장치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보통 한 번 공연하면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그 극장에서 매일 공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대 장치를 잘 만들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구에 오는 뮤지컬 팀들을 보면은 뭐 많이 해봐도 3, 4일 내지 일주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몇 년간 돌리니까 뭐 다른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온 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몇 년간 한 극장에서 계속 하니까 극장의 그 무대 장치가 아주 그 실감이 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산지석.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민 위주의 커뮤니티 라이브러리를 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책을 다량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 도서관에는 각 시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는 뭐 수백만 되는 시도 있지만은 2, 3만 명 되는 조그마한 시도 많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은 다 있는데 주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책만 갖다 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요일에도 도서관을 여는 데도 많고 자원봉사자가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 토크 타임을 모든 도서관에서 무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무료로 사용하고 보통 미국의 각 시티에는 보통 1개 이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있는데 주민 대학 도서관하고 좀 달라야 되죠. 대학 도서관은 전문적인 서적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시립 도서관에서는 주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 그런 것을 많이 갖다 놨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회화책이라든가 DVD 테이프, 영화, 음악 CD
꼭 필요한 이런 책이 오히려 더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컴퓨터가 약 40여 대가 있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사용하고 공부할 수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방문학자로 있었던 워싱턴 대학의 대학 도서관입니다. 저는 집에서도 공부하다가 도서관에도 이렇게 빈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층에도 굉장히 책 있는데도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데 빈자리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때 있으면서 한 책 2권을 제 나름대로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1년간 살면서. 그래서 워싱턴 스테이트와 오레곤주의 모든 대학과 도서관 협력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책을 찾다가 워싱턴 대학 도서관에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그 밑에 있는 오레곤 주립대학의 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3일 만에 도착했어요. 다른 주에 있는 그 대학 도서관인데 이렇게 대학 간의 협력이 잘 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에서는 패컬티의 경우 집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프린터도 할 수 있다. 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래 선택적으로 도서관을 개관하고 있었다. 과거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워싱턴 대학의 도서관의 오픈 시간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7시 반에서 10시. 그 다음에 토요일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심지어 일요일은 정오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열고 있다. 내가 살았는 시애틀시 바로 옆에 있었던 내가 살았던 쇼라인 시티에 내가 살았습니다. 도시가 거의 붙었습니다. 그냥 경계만 다르죠. 오픈 시간에 보면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7시 반에서 밤 10시까지. 금요일은 아침 7시 반에서 오후 6시까지. 토요일도 문을 엽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대학 학교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시설 측면에서 교통 혼잡 시 시내 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입 시 신호등에 따라 한 대씩 차례로 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가 골목 내거리에는 로타리 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는 주택가에 이래 로타리식이 많은데 로타리를 건설해 놓음으로써 사고가 적게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주택가에서 차량이 좀 다니는 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로타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고가 적게 난다 이거죠. 빙 둘러가니까. 이렇게 대로변 양방향 좌회전이 또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양방향 좌회전이 됩니다. 넓은 고속도로에서는 별도 익스프레스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고속도로 일정 지점마다 그 휴게소 레스트 에리아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많이 있고 거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가 사진을 제가 찍었는 건 이게 양방향 좌회전이 됩니다. 그죠? 이리 들어가서 이쪽으로도 좌회전이 되고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양방향 좌회전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양방향 좌회전. 그래 이렇게 표시해 놨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래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양방향. 그 다음에 이것도 재미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참고해야지 안 되겠나 싶은데 고속도로가 이게 고속도로인데 많이 밀린다 하면 진입할 때부터 하면 차단시킵니다. 진입할 때부터 빨간불, 파란불로 해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죠. 고속도로가 많이 밀릴 경우에는 시내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아예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워싱턴주의 운전면허 시험장인 DOL, Department of Licensing은 월요일에는 놀지만은 토요일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등록 교부와 번호판을 교부한 천학 면허 발급소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1시까지.
또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1시까지.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모두 토요일, 일요일 모든 공공기관이 다 놀고 있죠.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탄력적으로 월요일 오는 데도 있고 토요일 근무한 데도 많다. 반나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타페를 제가 받는 이유가 뭐냐. 미국의 멕시코주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멕시코주의 산타페를 제가 학술 발표 대회를 하기 위해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들렸는데 그때 이제 보면서 느끼는 점에는 우리 대구에 봉산 문화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구가 좀 안 되겠느냐. 거기에 창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갤러리 도시가 멕시코주에 있는 산타페입니다. 뉴멕시코주의 수도다. 도로 양변 1층, 2층 양옥집 전체가 하나의 갤러리였습니다. 가격은 다양했고 우리 대구의 봉산동 문화의 거리의 벤치마킹이 안 되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멕시코풍 건물이 많습니다. 그죠? 노란 건물로 이래서 왜냐하면 아주 남부니까 멕시코하고 가까운 도시니까 멕시코풍이 많고 노랗게 했고 이런 장식이라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게 다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갤러리에 한번 들어가서 사진을 제가 직접 찍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의 말 그대로 산타페 하면은 갤러리의 도시다. 이렇게 봉산 문화거리도 참고 벤치마킹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가용으로 한 6시간 정도 가면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국립공원을 3대 국립공원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 애리조나주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옐로스톤, 노란돌이라고 하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이렇게 거대한 하강암으로 이루어졌는 산입니다. 그래, 뭐, 이렇게 또 나무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게 하프돔이라고 하는데, 이 바위가 반 이래 쫙 갈려가지고 반은 밑으로 이렇게 빙하기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찍었는 사진인데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안내판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유명한 관광지가 많지만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국립공원의 입장권은 1년짜리를 하나 사놓으면은 모든 국립공원 들어갈 때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죠. 1년짜리. 이거 뭐 상당히 싼데 이거 하나 사놓으면 모든 국립공원 입장할 때 공짜다.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또 관광하기가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 경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보잉사, 스타벅스 또 아마존 본사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잘 돌아간다. 또 슬럼가나 흑인 밀집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세이프한 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다니도 위험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뉴욕이나 이런 슬럼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예 흑인들 밀접 지역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봉변을 당하고 잘못하면 돈 다 뺏기고 사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도시가 있는데 불구하고 시애틀을 근방에는 그게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이프한 도시다. 또 하이테크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 이민, 이주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구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시애틀이다 말이죠. 시애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인 인구 비율이 또 높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백인 인구 비율이 높아 소수민족 유입으로 인한
커뮤니티 파괴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 인구 비율이 낮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죠? 레저 활동은 사계절 계속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지역의 시사하는 점은 뭐냐? 도서관은 주민 밀착 경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 대구나 경북 지역 도서관은 주민 밀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 전문 서적은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문 서적에 집중적으로 갖다 놓고 시립도서관은 바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관을 갖다 놔서 주민 밀착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있다. 탄력적인 토요 휴무제, 은행이나 운전면허장 월요일도 근무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도 근무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산타페 갤러리 도시는 바로 봉산동 문화거리가 참고할 수가 있고, 교통사고 사전 방지 시설의 설치, 주택가의 로타리라든가 고속도로 양방향을 거의 다 분리했죠. 물론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고속도로가 바로 중간에 이렇게 선막 끊어놓는 데도 많이 있지만은 거의 다 미국은 거의 다 고속도로가 양방향이 분리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적게 날 수밖에 없죠.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진입 시 신호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시설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서 외국인들에게 무료 영어 토론 시간이 모든 도서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토론을 얼마든지 해서 자기 영어 실력을 가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라스베가스는 다양한 야간 관광 프로그래밍이 많았는데 특히 마술쇼, 레이저, 분수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구도 지금은 수성 모세는 레이저 쇼라든가 분수쇼 이것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밤문화, 밤 야간 관광 상품도 많이 해서 스쳐가는 관광에서 묵어가는 관광으로 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지역의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애틀에 살면서 시애틀의 경제가 왜 이렇게 잘 돌아가는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혹시 조금이라도 제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애틀의 경제 및 산업 구조와 관광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